여러분, 대한민국 최고의 실력과 열정으로 여러분을 도와드리는 YBM 대표 강사 배동입니다. 자, 오늘 2016년 첫 시험이었습니다. 자, 지금 오늘 시험에서 다루었던 어휘 중에서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어휘들을 지금 같이 공부해보고, 특별히 오늘 시험 안 보신 분들도 다음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는 모드로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노트 꺼내시고 공부하는 마음으로, 어휘들 공부하는 마음으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나온 문제 전체에서 제 생각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틀렸을 것 같은 문제가 파 6에 있었어요. 이것부터 예를 들어보겠는데, 자, we are running out of envelope, 이렇게 파 6에서 용품, supplies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we are running out of envelopes, ink cartridges and company stationery,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해줍니다. 봉투와 그리고 어떤 다른 용품이었는데 ink cartridge 제가 예로 다른 거를 들었어요. 그리고 company stationery는 회사 편지지와 편지 봉투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부탁하는 이메일에서 위에 가서 supply closet에 가서 이런 것들을 한 상자씩 가져오라고 그래요. A box of blank 이랬는데 제가 걱정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지금 일주일 2016년 돼서 일주일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아직 이 지식이 확실히 잡혀지지 않을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배우기 때문에 좀 걱정을 했는데 아마 우리나라 응시하는 분들이 이걸 좀 틀렸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this가 좀 유혹적이죠. this, 이것. 왜냐하면 this는 앞에서 말한 똑같은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런데 앞에 세 개가 있으면 this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얘가 제거되고 앞에 세 개 각각 한 상자씩 가져오라 해서 each를 써야 됩니다. 우리가 each나 many나 이런 수량용사 혼자 쓸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답이 여기서는 C가 되었어요. 만약에 앞에 있는 걸 그대로 받으려면, 근데 앞에 있는 게 여러 개면 그때는 can you bring these 이렇게 복수를 써야 되기 때문에 this가 오답이 돼요. 오케이? Got it? 그래서 이 문제는 아주 쉬운 것 같으면서도 헷갈릴 수가 있어서 많이들 틀렸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1월 강의 들으신 분들은 1월 마지막 주에 시험 보기 바로 전에 이렇게 짧은 단어들 정리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출제되는 것들, 최근 경향들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 토익 출제 포인트 넘버 1, 형태상의 어휘. 자, 과거에는 우리가 형용사 형태, 명사 형태 여러 가지 모양들 중에서 그냥 기계적으로 어떤 모양을 가지고 고르는 그런 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tion 이러면 명사고, 그 다음에 ance 이렇게 되면 명사라고 이렇게 배워서 이 모양대로 넣으면 되던 시절이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명사같이 생겼어도 다른 동사일 수도 있고, 그리고 명사같이 생긴 애들이 두세 개가 나오면서 어휘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제가 형태상 어휘, 형태마다 변하는 뜻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자, close와 closely, 그저께 제가 학원에서, IBM 어학원에서 강의를 해드렸죠. 이번에 closely가 첫 번째 페이지에서 나오는데 좀 가장 거기서는 제일 어려운 거였어요. 자, close는 원래 명사도 돼요. close of the market 하면 시장이 끝나는 시점. 그래서 그때는 close하고 end 또는 conclusion 이런 것도 끝이 되거든. 그런데 동사도 돼. 일형식, 닫다, 닫히다, 삼형식도 돼요. 무엇을 닫다. 그리고 형용사 부사가 되는데, 자, 형용사일 때는 가까운이라는 뜻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a close acquaintance of mine 이러면 나의 가까운 지인 이런 말이에요. acquaintance 알아야 됩니다. 지인도 되고 지식도 돼요. 자, 그리고 밀접한 자세한이란 말도 됩니다. upon closer examination, 좀 더 자세한 검토 끝에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close는 부사가 될 수가 있어요. 부사로 가깝게라는 말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closely는 얘도 부사인데 얘는 밀접하게, 긴밀하게, 자세하게란 말로 거리상 가까울 때는 close를 쓰고, 그리고 관계가 가깝거나 밀접한 이럴 때는 closely를, 부사일 때는 이걸 써야 되는데 헷갈리죠? 이거 참 어려운 거고 항상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칠판에다 써드렸어요. 오케이? 그저께 we came blank to our sales goal. 우리 목표에 가까워졌다. 이때 came이 일형식이니까 뒤에 부사 쓰는 거는 웬만하면 다 하는데, 그런데 A가 부사같이 생겼죠? 그러나 얘는 자세하게, 긴밀하게, 밀접하게라는 뜻이고 close가 가깝게예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문법 형태 문제일까요? 아니면 의미 어휘 문제일까요? 이게 바로 형태가 두 개가 다르게 나왔지만 의미를 알아야지 푸는 문제예요.
그래서 시험은 앞으로 의미 위주로 가고 실용적인 의미 위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시험에 나온 게 work closely with인데 이때는 어휘로 이걸 넣어주는데 얘는 밀접하게 같이 협력을 했다. 긴밀히 협조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with하고 work가 있을 때 이걸 쓸 수가 있죠. 과거에 나온 사례들 보면 무언가를 되게 자세하게 들여다봤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참고로 알아주세요. 자, 그래서 closely 외에도 우리 스피드톡에서 제가 강조한 게 있어요. 다음 시험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lately. late는 늦게,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고 늦은 늦게, lately는 최근에. 얘네들은 뒤에서만 꾸며줄 수가 있어요. I woke up late 이렇게 뒤에서. 그래서 뒤에서만 꾸며줄 수 있는 것을 뒤에 온다고 해서 후치, 수식, 부사라고 제가 항상 가르쳐드리고 있죠. 자, hard는 열심인데 뒤에서 오고 hardly는 준부정어로 해서 거의 안 한다 해서 앞에서 꾸며줘요. 자, she studied hard, 열심히 공부했다. She hardly studied, 거의 공부 안 했다. 이렇게. 자, free는 뒤에서 꾸며주는 경우에는 무료로 또는 없는 이런 말이 돼요. 자, 그런데 freely 이번에 시험에 오답으로 나왔는데 마음대로 자유롭게 이런 표현이 있죠. high는요, 물리적으로 높을 때는 high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fly high 이렇게, aim high 이렇게. 그런데 highly 얘는 높이 추천한다 할 때 highly recommend 이럴 때도 쓸 수가 있고 또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할 때 highly probable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때는 물리적으로 하늘에서 높다 이럴 때는 high를 부사로 쓰고 highly는 매우하고 좀 겹치면서 추천을 하거나 확률이 높다 이럴 때 쓸 수가 있죠. 자, 그리고 low는 얘가 시험에 재작년에 나왔었는데 low는 낮게라는 말로 나뭇가지가 낮게 매달려 있다 할 때 low를 쓰고 lowly 쓰시면 안 돼요. lowly는 미천한. 이 미천한 부하의 집에 임금님께서 오셨으면 이럴 때 쓰는 말로 옛날 말에서 쓰시면 안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함정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 범주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걸 잘 기억해 주시고 복습해 주신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출제 포인트 두 번째, 문맥상 어휘. 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semantic field라는 게 의미의 영역. 제가 성서 해석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해석학에서 매우 중요한데 어떤 단어가 있으면 문맥에 따라서 뜻이 바뀔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것이 바로 토익 시험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의미의 영역인데 various하고 diverse가 있어요. 자, diverse가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 후반에 나왔었죠? 뭐가 다를까요? 사전에 보면 둘 다 다양한 다채로운 이렇게 나와 있지만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거의 매달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꼭 알아두세요. 자, 특별히 1월 신규 수강 여러분 꼭 알아두세요. various라고 하는 단어는 다양한이라는 뜻으로 복수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안에 multiple이 들어가. multiple도 다양한이에요. 우리가 multiple choice question 하면 사지선 다양으로 되어 있는 선택 지문이 있을 때 이거 multiple choice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multiple은 동시에 존재하는 여러 개예요. 파트 1에서 parts are on multiple levels 이렇게 되면 여러 층으로 되어 있다. 동시에 이렇게 되는데 multiple symptoms 하면 여러 증상들, 감기 들으면 콧물, 재채기 이런 게 한꺼번에 오면 multiple symptoms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우리가 멀티태스킹 한다 그러죠. 그런데 various는 그런 것도 되고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 것도 돼. 다양한 계절이 있다. 대한민국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시에 존재하지 않잖아. 그래서 이럴 때 various 쓸 수 있는데 얘네들은 복수랑 씁니다. 그런데 diverse는 주로 단수랑 써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various groups 복수를 쓰면 여러 단체들 이런 말이 되는데 a diverse group 이렇게 한 그룹인데 그게 diverse하다 그러면 구성이 다채롭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다른 단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diverse range, diverse collection 요번에 나온 게 단수라서 diverse가 답인 그런 문제가 후반에 있었어요. diverse가 그런데 various랑 겹쳐서 쓰는 거가 있어요. 좁지만 diverse attractions of the city, diverse colors of the rainbow 또는 diverse colors of a peacock 이러면 도시의 여러 가지 명소들 또는 무지개의 여러 가지 색깔들 또는 피카기 공작새인데 공작새의 여러 가지 색깔 이렇게 하나의 장소, 하나의 물건, 하나의 짐승 이런 데에다가 그것의 여러 가지 면들 때는 diverse에서 복수랑 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좀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즘 최근에 출제된데 두 번째 출제된 거예요. 오늘 diverse가 단수랑 쓰는 그런 문제가 있었죠. 자, 이 그림 중요하겠죠. 오케이?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동의어 문제에서 조금 쉬웠는데 7에서 improve by enhance. 우리 IBM 클래스 인강 듣는 여러분은 900 인강에서 제가 이런 거 이 그림 거기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강조를 해드렸죠. 정말 요거 딱 보고 금방 풀 수 있었을 겁니다. improve는 좋아지다, 개선시키다, 개선하다 이런 말로 1형식도 되고 3형식도 돼요. 선생님 1형식, 3형식 이런 말들 잘 모르는데 걱정하지 마. 다음 주부터 우리 기초반에서 자세히 할 거고요. 생기초 보강 수업도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여러분 너무 많이 신청하셔서 이 30명씩 나눠갖고 계속해서 상담과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아주 기초가 생기초 모자란 분은. 자, improve라고 하는 단어는 좋아지게 만들다, 개선하다 이런 말인데 얘는 나쁜 거를 좋아지게 만들 때도 되고 좋은 걸 좋아지게 만들 때도 돼요. 무슨 말이냐? 교통체증이 traffic congestion이에요. 이런 거 공부하셔야 돼요. 교통체증을 개선하다, 개선시키다. 교통체증 안 좋잖아. 도시의 공기의 질을 개선시키다. 또는 일반 시민들의 삶의 수준을 개선시키다. 이럴 때 improve를 쓸 수가 있어요. enhance도 같은 뜻인데 3형식만 되는데 얘는 향상에 가까워요. 근데 enhance는 나쁜 거를 좋게 하다 할 때 쓸 수가 없어요. 공기 오염 또는 교통체증 또는 통증 이런 거를 향상시키면 더 아프겠죠. 그러니까 안 되고요. 얘는 좋은 거 이런 걸 더 좋게 할 때 생산성, 효율성 또는 조경을 더 좋게 만든다. 이럴 때 enhance를 쓸 수가 있는데 이번 시험에서 enhance와 비슷한 말 improve 고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매우 중요한 어휘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세요. 제가 강의할 때요. 여러분이 영어를 처음 하셔서 너무 부담스럽게 느낄 수가 있는데 이 예문들에 있는 단어들까지도 적중할 수 있도록 제가 그런 단어들을 쓰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노트를 꺼내놓고 오늘 모르는 단어가 여기 페이지 3개 있으면 다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시험장 가서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우와우! 이 그림은 또 뭘까요? 이거 매우 중요한 그림이에요. 제가 많은 보따리를 풀어드립니다. 우리 YBM 클래스에서도 선생님 그렇게 많이 무료로 강의하는데 다 알려주면 어떡합니까? 선생님 바닥 드러나면 어떡하죠? 이런데 없어 바닥. 오케이.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전 여러분이 성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expand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enlarge라는 말이 있죠. expand는 우리나라 확장에 가까워요. 더 넓어지는 거죠. 확장, 시설을 확장하다. enlarge는 확대에 가깝습니다. 선생님, 확장하고 확대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달라요. 여러분 사진을 더 커지게 만들 때 이제 여러분이 사진을 이제 여행 가서 찍었는데 너무 잘 나왔어. 그래서 더 크게 확대한다고 그러죠. 확장한다고 안 그래. 거기다가 종이 붙여갖고 더 그리고 막 그렇지 않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확대는 기본적으로 같은 비율로 더 커지게 할 때 쓰는 그런 말이 될 수 있죠. enlarge도 그래요. enlarge가 같은 비율로 크게 하기 때문에 성형수술 같은 거 할 때 enlarge 한다 그래요. 사진을 확대할 때 그때 expand는 쓰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 부분. 자, 그런데 expand는 그냥 더 붙여갖고 더 커질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병원이 있는데 옆에 짜투리 땅이 있어서 거기다가 가건물로 더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걸 expand 한다고 그러는데, 자, 이 expand는 1형식도 되고 3형식도 된다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나중에는. 요즘 강의를 열심히 해서 목이 좀 쉬었어요. 자, enlarge는 3형식만 됩니다. 이런 게 이제 고수들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때 어떤 회사가 성장하면 토익 시험은 커진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동일어로 말해요. 그래서 grow라는 말이 여기 들어가는데 grow가 이런 식으로 성장하다. 그래서 growing company, expanding company 또는 company가 enlarge 되었다 이러면 같은 뜻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grow는 그냥 증가하다 됩니다. growing number of seals. seals 알아요? 물개? 이게 물개 점점 증가. 이번 동영상 처음 보신 분 나 원래 이렇게 재밌게 하니까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처음에 익숙하지 않아서 growing number of seal 물개들의 증가하는 수. 그래서 증가하다 할 때 그거가 이 형식이 될 수가 있고 이 형식으로 되다가 있어요. 이거는 생활 용어니까 he grew angry 이러면 he became angry. 이거 화가 나게 되다. 자, 그리고 3형식일 때 재배 양육. 그래서 crops are grown in the field 이러면 들판에서 곡식들이 작곡들이
grown. 여기서 grown이에요. ing 없어야 되는데. 이거 틀렸네요. grown. 이렇게 grown. 이렇게 수동으로 삼형식이니까 재배된다.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extend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extend는 일형식, 삼형식 다 되는데 뻗어나가다, 연장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마감일을 연장할 때 extend deadline 또는 extended leave 요번에 출제가 되었죠. 자, 요번에 좀 요게 많이 나왔습니다. extend 되다, extended absence 하면 좀 장기화된 부재. 어떤 사람이 회사를 자리를 오랫동안 비웠어요. prolonged와 똑같아요. 장기화된 노출, 자외선에 대한 노출. 여러분 겨울에 스키 타러 가면 자외선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여기 스튜디오 오는데 뉴스에서 들었어요. 근데 prolonged가 장기화된 이런 말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번에 시험에 출제됐던 편이고 이번에 expand도 출제가 됐고 extended도 출제가 됐어요. 이게 거의 매년 몇 번씩 출제가 되는 필수 어휘입니다. alright. 자, 그래서 이런 어휘들을 우리가 공부를 같이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번에 간만에 또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 스트레스는 제가 페이북에도 올려주고 이런 그림 설명해드리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작년에 스트레스는 일단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됩니다. 그래서 명사할 때 강조 또는 우리가 보통 한국 사람이 많이 말하는 스트레스 받았다 할 때 그게 영어에서도 될 수가 있는데, 자, 스트레스는 원래 명사로 emphasis,라고 하는 명사와 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put a emphasis on, 동사할 때 emphasize 하면 스트레스가 똑같은데 얘가 이번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문맥이. 자, 그 대신 이제 이 단어가 같을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어떤 중요성을 강조할 때 emphasize the importance, stress the importance 또는 underline, underscore가 밑줄 긋다, highlight the importance 이런 것들이 강조하다는 말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스트레스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걱정을 주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I feel stressed 이러면 I'm worried 이렇게 말하는 건 똑같죠. 그리고 overburden이란 말이 있어요. 이거는 짐이 되다요.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산업화가 지구 생태계에 짐이 되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overburden하고 똑같은 말이 스트레스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가 아까 형태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형태 문제가 아니라 형태가 다를 때 뜻의 변화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지금 시멘틱 필드 몇 가지를 보면서 이번에 나왔던 너희들이 이렇게 한 단어를 공부할 때 한 가지 뜻으로 알고 있으면 나머지를 틀리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스트레스를 worry로만 알고 있으면 얘네들 틀리겠죠. 그럼 이 뜻은 얘네들 낸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어를 동일선상에서 한 단어 1대1로 외우시면 콩글리치도 발생할 뿐만 아니라 토익 시험을 더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왕 할 거면 처음에 이 단어가 가능한 두세 가지가 있을 때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매우 토익을 준비하는 데 중요하다는 거죠. 자, 토익 출제 포인트 세 번째는 문장 해석 능력을 평가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어요, 시험이. 오케이? 그래서 once라는 단어가 이번에 또 나왔는데 접속사로 나왔죠. 근데 once가 뭔지 몰라서 틀리는 것보다도 그 문장 이해 못하면 틀릴 수가 있는 거죠. 자, once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뭐 어제도 제가 학원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수요일 날 있어요. 수요일 날. 오늘 토요일이고 어제 저녁에도 했고. 자, once는 부사절 접사로 일단 뭐뭐 하면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주어 동사를 뒤에 쓸 수가 있어요. once 뭐뭐 하면. 자, 그리고 once 다음에 주어하고 비동사 생략될 수 있어요. 그래서 once they were merged 이러면 일단 합병되면 얘가 1998년에 출제가 됩니다. 오케이? 근데 1년에 once는 4번 정도 출제가 돼요. 오케이? 일단 어떻게 되면 once pp 과거분사를 쓸 수가 생략해서. 오케이? 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자, 이거 중요한 거예요. once는 앞에서 꾸며줄 때 한때는 이란 뜻이에요. 응? once upon a time 알죠? 옛날 한때. 오케이? I once saw a movie 이러면 앞에서 오죠, 전치. 그래서 앞에서 뒤를 꾸며주는데 이러면 영화를 한 번 봤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한때 영화를 본 적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한때. 그런데 뒤에서 꾸며주면 한 번이에요. once 한 번, twice 두 번, once again 한 번 더 이렇게 되죠. I saw the movie once 하면 뒤에서 오죠. 영화를 한 번 봤다. 너 몇 번 봤니? 한 번. 그리고 한 번 더 볼래? And I want to see it once again 이렇게.
그래서 뒤에서 꾸며주면 뜻이 달라. 그러니까 제가 이 부사는 앞에서 오는지 뒤에서 오는지에 따라서 뜻까지 바뀔 수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치를 잘 알고 있어요. 영어는 어순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꼭 알아야지 이해를 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오케이? 별로 어렵지 않고요. 여러분에게 이것들 모르고 있을 때가 훨씬 더 어려워요. 영어가.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자, 그런데 이제 비동사는 once가 뒤에 와요. 앞 전치 후식이라도. 그래서 Miss Lee who was once에서 여기 나왔는데 한때 시장이었던 미스 리가 이런 게 이제 시험에 잘 나와요. 한때 시장이었던 미스 리가 지금은 은퇴했다. 이렇게. 자, 그리고 once, at once라는 표현 있죠. 수능할 때도 공부하셨죠. at once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immediately하고 똑같이 즉시. leave at once, 즉시 떠나라. 그리고 한꺼번에라는 뜻도 있어요. all at once, 모두 한꺼번에. once and for all, 너무 좋은 표현이라서 한꺼번에 다 해결한다. 이런 말. 영원히. once and for all. 토익을 한꺼번에 다 해결하셔야죠. 2016년에 특별히 5월부터 새로 토익 시험이 나오는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자면 새로 바뀌는 토익이 기존의 토익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기존의 토익은 이해 위주로 갔기 때문에 새로운 토익 시험이 더 재밌고 그런 것만 더 재밌지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을 때 그대로 영어는 계속 똑같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이 될 겁니다. 그러나 실력 위주로 공부를 더 하셔야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이것도 매달 나오기 때문에 작년 1월에 제가 후기 찍어놓은 거 보시면 그때도 이걸 보여드렸죠. 오케이? 작년에 1월에는 since, because, as가 같이 나오고 세 개 다 나오고 답으로 다른 문제에서 그리고 2월에는 두 개 나오고 그래서 상반기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지금 이번에도 이런 표현들이 매우 중요한 표현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since는 접속사 전치사 이래로 과거 시제 미래로가 될 수가 있고 추라는 말도 되는데 그때 이래로 since 혼자 써서 부사로 그런데 as하고 겹치면서 때문에가 돼요. 그래서 because가 때문에란 말이 될 수가 있죠. 오케이? 자, 그리고 as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as는 접속사 할 때 누가 뭐뭐 하면서 그리고 같은, 뭐 같은, 똑같은, the same as 그리고 로서, 아까도 봤지만 부사장으로서 그리고 원형 비호급이라는 게 있고 as 도치라는 게 있어요. as 도치는 나도 그래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as is she 뭐 이러면 그녀도 그랬다 이런 말이고요. so am I 이런 것처럼 나도 그래 이런 것처럼 쓸 수가 있어요. 이번에 6에서 그런 게 있었는데 좀 더 자세한 분석 이런 것들은 추후에 제가 쭉 여러분과 함께 얘기하면서 앞으로를 위해서 학원에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출제 포인트. 이것은 전치사 역할. 전치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번에 시험에 나온 게서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좀 틀릴 수 있다. 이거 생각하는 것들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축에 속하는 것들은 별로 이렇게 고민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에서 하는 후기는 좀 사람들이 틀릴 것 같은.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제가 고르는 것마다 나 계속 틀리고 있어 이러면 사람들이 틀릴 것 같은 거에서 그래요. alright. 자, 여기 예제를 보면 우리의 웨이트 스태프는 우리 식당의 웨이터들은 채용된다. 그 다음에 회사를 통하여 through가 통하여야. 그래서 through는 우리가 이제 터널이 있으면 들어가는 곳과 나가는 곳이 다를 때도 쓸 수가 있지만 웹사이트를 통하여 이렇게 도구나 매체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도 through를 쓸 수가 있죠. 요즘 굉장히 채팅 서비스를 통하여 이렇게 나온 적도 작년에 있어서 우리가 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어려운 게 있습니다. called가 오형식의 수동이라는 거예요. 오형식의 수동은 여기 목적격 보호가 남아서 allstar라고 불리우는 회사에서 여기서 꾸며주는 거예요. 이게 더 어려웠어요. 이만큼은 여기서 which is가 생략돼서 꾸며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걸 잘 모르시면 사실 기초 영상 우리 YBM 클래스에서 600 돌파 600 완성 강의가 있어요. 600 돌파를 위한 강의 그런 걸 꼭 보시든지 아니면 우리 카페에서 기초 영상이나 문법 자료실에 있는 것들을 참고로 보셔야 돼요. allstar라고 불리는 회사 그럼 얘만 있으니까 전치사를 쓰는데 그래서 통하여 채용된다. 즉 인력을 조달할 때 어떤 회사가 해준다는 얘기죠. 왜 이게 어려울까요? 이 부분 구조가 어려우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죠. 자, 파트 6에서 우리 수강생 아니신 분들 이걸 제일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근데 12월 수강생분들은 이거를 뭐 15번 했기 때문에 아마도 맞췄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이게 뭘까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 드리고요.
제 어휘집에도 시험 전날 꼭 보라고 써놨죠. 이 with라고 하는 전치사, with가 있다 이런 말이죠. 있다, 같이 있는. 예를 들어서 제가 넥타이를 하고 있어서 man with a pink tie 이렇게 되면 핑크 타이를 가지고 있는 남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있다 없다 할 때 이걸 쓰는데, 자, 이 문제에서 charity event 자선 행사가 놀라운 성공이었다. 자, 그 다음에 with over는 이제 숫자를 꾸며줄 수 있어요. 300장 이상의 티켓들이 판매된 과거 분사를 꾸며주죠. 그래서 숫자가 생겼던 거야. 판매된 상태에서 판매된 300장 이상의 티켓과 함께란 말로 B가 돼요. 이건 거의 요 표현 자체가 이렇게 썼을 때 영어적으로 얼만큼이 어떻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해석이 돼요. 자, 그래서 with the deadline quickly approaching 이러면 일단 이런 식의 현재분사인데 마감일이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상태에서 with everything on the table 모든 것이 테이블 위에 올려진 상태에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때 with를 쓰는 문제가 6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뭐 어떤 단어는 어떤 전치사 쓰고 이런 수준을 넘어섰죠 이제는. 그래서 어떤 전체적인 구조에서 전치사가 하는 역할 이런 것들 의미로 물어보기 시작해요. 오케이? with는 관계를 나타낼 때 쓰는 전치사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문제는 예제 3번 어떤 전치사가 중요하냐면 요 부분 강의 안 하면 돌강산이에요. commitment라는 단어 있죠. 요거를 be committed to 이렇게 요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이런 형태도 있어요. be committed to 그러면 어디에 헌신하는 이런 말이에요. committed, dedicated, devoted 이렇게 세 개가 헌신하는. 얘는 꼭 전치사 to를 쓰죠. 자, 이 문제는 여기서 to가 전치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사실 이게 보기가 전치사 문제가 아니지만 이게 매우 중요해요. to. 그래서 경영진은 계속했다 어떤 것에 대한 다짐 또는 헌신, 책임의식, 열정 이거를 버리지 않았다 이런 말인데 이 to가 전치사기 때문에 여기서 원래 merchandise 말고 materials가 나왔었는데 어떤 물건이 나왔을 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꾸며주는 거죠. 생산된 재료, 생산된 상품 이랬을 때 여기서 부사로 꾸며줄 수 있는 그런 구조 문제였습니다. sustainably가 요즘은 새로 나온 어휘인데 이태스가 너무 좋아해서 제가 강조를 하고 싶어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태스 미공개 문제들을 우리 YBM 수강생 전국에 드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 강의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셔도 거기에도 제가 강조를 해드리는데 sustainable 그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sustain이란 말은 밑에서 받쳐줘서 유지하다는 뜻이에요. sus가 밑에서거든. In order to sustain high levels of growth and productivity 이러면 높은 수준의 성장과 생산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성장과 생산성은 이렇게 받쳐서 유지해야 되는데 놓으면 떨어지지. 이런 걸 sustain 한다고 하는데 sustainable growth가 출제가 됩니다. 4년 전에 지속 가능한 성장. 그런데 우리가 보통 나무를 다 베가지고 다 써버리면 지구에서 나무가 안 남아. 그럼 멸종되겠죠. 우리가 땅에서 석유를 다 캐갖고 다 쓰면 석유는 이제 고갈되어 없어지면은 지구에서 석유가 없어지겠죠. 그런 거는 sustainable industry라고 그럴 수 없고요. 풍력 에너지나 이런 걸 sustainable 하다고 그래. 친환경. 그래서 기존에 있는 자원을 다 써버리는 산업은 sustainable 하다고 안 그러고, 그리고 계속해서 돌려서 재활용하면서 쓸 수 있도록 반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산업을 친환경 사업을 sustainable industry라고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sustainable industry가 친환경 사업이고요. sustainable energy가 재생에너지 같은 건데 renewable energy하고 같은 뜻이 돼요. 아주 좋은 컨셉인데, 그러면 sustainably produce가 무슨 뜻일까?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 to를 알아야지, 만약에 이게 투부정사라고 잘못 생각하면 다르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치사가 하는 역할이 더 증가한다. 문맥을 볼 때. 이것을 제가 가르쳐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형태 문제가 실제로는 어휘 문제다. 두 번째, 같은 단어가 여러 것으로 쓸 수 있는 문맥상 어휘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지금 전치사의 역할 같은 것들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드리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번에 어휘 문제 위주로 나왔잖아요. 앞으로 시험이 계속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명사 앞에 형용사 뭐 이런 거는 조금씩 나오거나 10개 미만으로 나와요. 100문제 중에서. 그렇죠? 이제 앞으로는 거기다 초점 맞춰서 한 달 내내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자,
문화적 차이 때문에 여러분이 아슬아슬하게 틀릴 때 있어요. 안타까워요. 여러분 잘못 아니거든. 문화적 차이니까. 그런데 고객들이 우리 서비스를 rated 원래 과거시로 나왔는데 이게 답이었죠? rate는 뭐냐? 등급을 매기는 거야. 점수를 주는 거죠. 이거를 evaluate, assess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rate도 나와서 어려웠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enter. 그때 보기에서 involve 같은 것도 있었거든. 근데 이 문제도 너무 어려운 게 뒤에 챌린지가 나왔어요. 보다폰이라는 회사에 뭐 다른 회사였는데 보다폰이라는 회사도 있죠. 근데 보다폰이라는 회사에 스윕스테이크가 막 당첨하는 거거든. 로또 같은 거. 근데 복권 챌린지. 챌린지는 원래 어려움, 챌린지, 도전 또는 장애물 이런 것도 되지만 그냥 공모전, 대회 같은 거, 컨테스트. 그래서 이 챌린지에 응모하는 거야. 엔터는 원래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1형식일 때는 들어가다, 3형식일 때도 들어가다. Enter the building. 두 가지가 다 들어가다가 되죠. 1형식, 3형식일 때. 근데 3형식일 때 입력하다가 되죠. 자료를 입력하다 그리고 참가하다가 돼요. 그래서 이 챌린지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도전 이런 뜻이 아니라 이게 행사 이름이야. 그러니까 문화적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마트 갔는데 거기 앞에서 뭐 스파크 당첨 기회 있어서 자기 주소 써갖고서 개인정보 팔아보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를 챌린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엔터죠. 응모하니까. 자, 이때 이제 엔터를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문화적인 부분이 참 틀렸을 때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공부하셔야죠. 단순히 외워서 수학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인문학적으로 이해 위주로 가실 필요가 있어요. 왜? 약간씩 어려울 때 다 그래서 여러분 틀리는 거니까. Okay? So you really have to, talk to, have a lot of exposure to American culture, European culture. 다른 나라 문화에 좀 노출이 좀 필요한 그런 면이 있어요. 자, 이번에 나온 것 중에서 또 not entirely convincing, 완전히 설득력 있지는 않았다. 믿을만하지는 않았다. convincing에 설득력 있는 이런 말인데 entirely, completely, totally, fully convincing 이런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네 개가 같은 의미로 여기 같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completely satisfied, 완전히 만족하다, totally satisfied, 완전히 만족하다, fully satisfied, 완전히 만족하다, entirely 비슷한 말로 네 개가 이런 경우에는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variation. 자, 이거 우리 스피드 토익 실전반에서 그저께인가 했어요. 그죠? 그때 variable 이런 거 했었죠. variety도 잘 나왔고 작년에. variety는 불가산으로 다양성이 돼요. 그래서 메뉴에다가 좀 더 많은 add more variety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 종류란 명사도 돼. 그래서 we sell only two variety of 소주, two varieties of 소주, 두 종류의 소주만 판다. 수나리와 존데이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variety 이런 걸 쓸 수가 있어요. variable은 형용사로 변동할 수 있는 variable rate 이러면 변동금리, fixed rate 하면 고정금리인데 얘도 명사가 될 수 있어요. variable의 변수, 그렇죠? 변수 말고 변수. variation, alright? 자, 얘는 스테이크 소스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저께 했잖아. variation은 어떤 것이 응용된 버전이나 응용 이런 말이 될 수가 있어요. 이번에 답이었죠. 자, 이번에 좀 어려운 문장이었어요.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있는 꽃들의 variation, 다양성 또는 변화 이런 게 있어서 계절마다 이제 여러분이 꽃집 광고였었는데 이 꽃 바구니는 그 컨텐츠가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꽃들의 variation, 꽃들이 변화된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variation이라고 그랬습니다. 오케이. 자, 이번 시험 물론 세븐하고 LC 부분도 여러분 어려워서 좀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스피드 토익에서는 실제 세븐하고 LC 자체도 크게 읽으면서 속도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토익은 지식만 있어서 안 되고 익숙하고 빠르게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2016년 화두가 될 수 있는 첫 번째를 말씀드리면 토익은 단어 문맥 문장의 이해 중심으로 진화되고 있다. 이걸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공식이나 스킬 같은 거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거 엉터리예요.
그리고 이해중심이라고, 근데 그런 걸 이해중심이라고 그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공식 같은 건. 그건 공식 이해지 실제 영어 이해가 아니거든. 그래서 거짓 믿음을 주고 돈 장사하는 그런 일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시간이 별로 많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3개월, 6개월 매우 중요한 27, 28, 26 이 시점에서 꿈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 그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건데 이때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처음에 조금 어렵더라도 진짜 공부를 하세요.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점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 토익은 이미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Alright.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험에 대해서 평가를 좀 드리고요. 자, 여러분 혹시 저와 함께 공부하고 싶으시면 정보를 알려드리는데 저는 종로에 있는 YBM E4U 어학원이라는 데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기초반, 실전반, 전역 직장인반이 있습니다. 혹시 기초가 많이 부족하시면 우리 조교분들이 직접 도와드리니까 저도 우리 기초가 진짜 부족하신 분을 위해서 같이 매주 따로 모여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한번 해보실 수가 있고요. 지방에 계시면 YBM 클래스에서 인강을 접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 샘플 강의 있으니까 다 보시고 여러분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말씀드리는데 600 ETS 공식 문제집을 통한 인강과 750 그리고 900 인강이 있는데요. 이거 들으실 때 600부터 들으시는 게 좋아요. 600은 이론을 기본적으로 쭉 설명하고요. 750은 그 이론을 들었다는 것을 전제로 문제를 풀고요. 오늘도 여기까지 듣고 나서 800 넘었다는 그런 글이 올라온 걸 제가 봤습니다. 자, 그리고 900 인강은 가장 공을 많이 들여서 회사에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배동여지도를 만들었습니다. 대동여지도가 배동여지도. 이게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이건 실력 위주의 강의로 유일하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우리 카페 오시면 무료 인강이 많이 있으니까 꼭 다 보시고 오늘 강의의 내용들이 마음에 드셨다면 거기에 더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쭉 보시면 지금 시험에 가장 적합할 것입니다. 자, 여기가 이번 달 강의실 모습입니다. 그저께 사진인데요. 이게 제 모습이에요. 살 안 빠졌죠, 아직도? 자, 근데 여기에 이 모습이 여러분이 같이 들어가서 350석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어깨가 무겁습니다. 이번 시험 잘 됐지만 다음 달 시험 더 잘 되도록 열심히 노력할 건데 특별히 마감을 다 시켜주셔서 이렇게 모습이 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2월 달에는 설 기간에도 정상 수업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 301호 식구들이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알려드리고요. 대비 특강 시험 전날 10시간 더 합니다. 그리고 기초반 등록할 때 저녁반들도 실전반도 같이 볼 수 있고 이런 것들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016년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겠지만 가장 좋은 뉴스는 여러분 인생의 성공적인 그런 뉴스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1월 9일 토익 후기는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토익은 토익에게 물어봐. 노하우에서 트렌드까지 YBM에게 물어봐. 토익은 토익에게 물어봐. 노하우에서 트렌드까지 YBM에게 물어봐.